미국의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오늘 오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또다시 동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뉴욕의 전철은 폭우로 대부분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홍수 예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여전히 폭우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2순회 항소법원에 이어 어제는 연방대법원도 렌트 한정 아파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내일 미 전역에서 휴대전화와 TV, 라디오를 통해서 무선 비상경보 등 통합 공공경보 시스템이 일제히 시험 가동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오늘 오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장이 임기 도중 해임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하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해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해임에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도 해임안을 발의한 맥게이츠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맥게이츠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지난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하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강경파 의원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해임 결의안을 추진했고 메카시 하원 의장은 결국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된 하원 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원 의장이 공석이 되면서 하원은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하원 의장 해임안의 가결로 공화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또다시 동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모레까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에 따르면 오늘 오후 뉴욕시 대기질 지수는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수 78은 보통 수준으로 당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 대륙을 가로질러 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며 뉴욕과 롱아일랜드, 커네티컷 등 동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대기질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역대 최악의 산불 시즌을 맞이하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동부 온타리오주에서만 50건 이상의 화재가 진압 중에 있고 퀘벡주에서도 5곳에서 여전히 화재가 진행 중입니다. 산불의 영향이 극심했던 지난 6월에는 뉴욕 일원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곳곳에서 매캐한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시 대기질 지수는 484까지 치솟아 수십 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 영향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요일부터는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뉴욕의 MTA 전철 시스템은 폭우로 대부분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홍수 예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우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한 이후 MTA는 폭풍 관련 프로젝트에 77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는 전철역 시스템의 홍수 예방에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MTA는 전철역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플렉스 게이트와 맨홀 커버 등 홍수 예방 장비 3,500개를 설치하고 보강을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연결하는 L 전철 터널에는 3억 4,500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지난 29일 해당 터널 구간 역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주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TA의 홍수 방지 프로젝트 진척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방수공사가 필요한 주요 전철역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곳은 2곳에 그쳤고 F전철 노선의 레일 튜브 공사는 예정보다 6년 늦은 2020년 7월에야 시작됐습니다. MTA는 또 장비 검사에 대한 문서화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고 터널에 연결된 대형 송풍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72건의 검사 중 51건을 누락했습니다. 29일 내린 폭우는 시간당 약 2.5인치에 달했는데 MTA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은 시간당 1.5인치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홍수 관련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발생 시 누가 언제 어떻게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계획도 없었고 담당자조차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제노리버 MTA 회장은 뉴욕시의 하수도 시스템 용량이 시간당 1.75인치의 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풍에 대비해서 뉴욕시에는 더 많은 펌핑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뉴욕시의 대응 능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매년 정해진 비율까지만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 연합단체들은 이 제도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2순회 항소법원에 이어 어제는 연방대법원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의 약 100만 가구에 해당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는 매년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리스를 갱신하며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앞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리스 갱신 시 렌트를 1년 연장할 때는 3%까지, 2년 연장 시에는 첫 해에 2.75%, 다음 해에 3.2%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연합단체 등은 이 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뉴욕주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의 렌트 안정 아파트 프로그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의 급증과 함께 뉴욕시의 평균 렌트도 상승한 가운데 렌트 안정 아파트의 집주인들은 마음대로 렌트를 올려받을 수 없게 하는 해당 제도가 불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까지 제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단체 소송에서 주정부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 집주인 단체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어제 연방 대법원은 이런 집주인 단체의 소송 상고심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측은 판결에서 집주인들의 불만과 렌트 안정 아파트가 비효율적인 렌트 통제 방법이라는 점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브롱스에서 영업 중이던 맥도날드 매장에 한 남성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브롱스 모리사니아 지역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오후 6시 25분경 한창 영업 중인 매장의 창문과 유리문 등으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매장 내 기물이 파손돼 12,500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의 동기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특정인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밝혔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총격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총격 발생 직후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한 용의자가 이스트 164가를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연방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급여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원유지 크레딧 ERC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허위 신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직원유지 크레딧, 줄여서 ER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종업원을 유지한 회사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으로 급여세 일부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행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업주들에게 접근해 ERC를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신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이들 대행업체들은 세금 크레딧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하면서 IRS는 올해 연말까지 ERC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RS는 지금까지 약 360만 건의 ERC 신청을 처리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 60여만 건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31일 기준 IRS 산하 범죄조사부는 허위로 의심되는 252건의 신청 서류를 조사해 이 중 15건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의 유죄가 확정됐고 4건에 대해선 평균 2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신청한 업체들에게 철회 기회나 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ERC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규정을 잘못 알았다고 판단할 경우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이미 크레딧을 받았지만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할 경우 받은 크레딧을 상환하는 대신 벌금을 면제받는 합의 프로그램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내일 휴대전화와 TV, 라디오를 통해서 통합 공공경보, 경고 시스템을 시험 가동합니다. 내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시험 문자 메시지와 함께 경고음이 울릴 예정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과 연방통신위원회가 내일 미 전역에서 무선 비상경보, 비상경보 시스템 등 통합 공공경보, 경고 시스템 장치들을 일제히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보 발령 시간은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2시 20분부터 약 30분간이고 악천 후 또는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주일 후인 오는 11일로 미뤄집니다. 의회 전문마차 더힐은 모든 휴대전화기와 무선장치, TV, 라디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니라 시험용이라는 메시지가 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비스 권역에 켜진 상태로 있는 휴대전화에는 전미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 시험 가동 중이라는 긴급 문자 메시지와 함께 경고음과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이번 경보는 미 주요 무선통신 사업체들이 연방재난관리청에 비상경보 메시지를 30분에 걸쳐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는 각 한 차례, TV, 라디오는 약 1분간 메시지를 수신하게 될 예정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번 테스트에 대해 비상상황, 특히 국가적 차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중에게 즉각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앞으로 17년 내에 달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2040년까지 달에 미국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기술개발 책임자인 니키 웨크하이저는 모두가 함께 발걸음을 디딜 준비가 됐다며 핵심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달에 존재하는 돌 조각과 광물 파편, 표면에 쌓인 먼지 등 현지 자원을 건축 자재로 활용해서 3D 프린터로 집을 찍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나사는 이 달 집짓기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의 민간 기업 아이콘과 5,7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콘은 텍사스주 등지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주택단지 건설에 나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아이콘은 3D 프린터 장비가 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방사선과 열 진공 상태 등 특정 상황에 대비한 실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사는 달 표면에 집에 들어갈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서 일부 대학, 민간 기업들과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나사의 야망이 현실성에 떨어지고 달에 있는 먼지 등의 물질을 흡입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등의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연방상원은 입양인 출신 수잔 김 드클럭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한 정족수 필요 조건을 생략하도록 하는 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족수 조건 생략은 상원 양당 측의 통과 의지가 명확할 때 합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로 해석됩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6월 수잔 킴 드클럭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고 그의 성장 과정과 판사 직무에 대한 포부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준안이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그는 동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직에 오르게 됩니다. 김 지명자는 미시간대와 웨인 스테이트대 법대를 거쳐 연방검사로 18년 동안 일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갓길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무브 오버법을 확대한 겁니다. 기존 무브 오버법은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교통사고 및 위반 단속 현장 등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긴급 차량 옆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매년 거의 300명의 운전자가 갓길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날부터 180일 후 발효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약물 과다 복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또는 마약성 물질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다 의도치 않게 사망한 뉴욕 시민은 총 3,2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2,696명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19년 1,497명, 2020년 2,103명, 2021년 2,696명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성이 2,373명으로 10명 중 8명을 차지했고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34%를, 백인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는 36명으로 1%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브롱스가 9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맨하튼,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순이었습니다. 파워볼은 어제 추첨 결과 1등에 당첨된 복권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 밤 추첨하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2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12억 달러는 미국 복권 사상 7번째로 높은 당첨 금액이고 파워볼만으로 보면 역대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파워볼 최고액 당첨금은 지난해 11월 7일에 나왔던 20억 400만 달러입니다. 한편 어제 추첨에서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00만 달러 당첨자가, 그리고 델라웨어, 미시간에서 각각 1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